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단. 최근 동탄에서 당선된 이준석은 반윤을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개혁신당을 만들 때는 반윤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반윤을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쓰러지기 전에는 잼만 날리다가 총선 이후 윤석열이 밥이 되니까 누구보다도 세게 밟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8월 16일에 광복을 외치고 친일파 처단을 주장하는 양아치와 다를 바 없는 행태입니다. 이러한 이준석이 마삼중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원래는 마삼중이었는데 국회의원 맛만 보게 될 운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뉴스버스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왜 마삼중이 되었는지 적나라하게 짚었습니다. 그 허위사실 공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 목적을 위한 게 하나가 있고요. 낙선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낙선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뿌렸다는 건데 이게 지금 인정이 얼추 됐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가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낙선 목적의 무서움은 뭐냐면요. 당선 목적일 경우에는 형량도 낮고 그리고 뭐 출생지 무슨 직업 이렇게 제한이 돼 있는 사유들에 대해서 허위사실인데 낙선 목적은 그게 없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허위사실이 들어가면 처벌을 받는데 세게 받거든요. 이게 선거법 관련된 것은 무서운 게 뭐냐면요. 100만 원 이상만 유죄가 나와도 벌금형이 나와도 직을 잃습니다. 그렇죠. 다른 범죄들은 금고 이상인데 벌금일 때는 직을 안 잃습니다. 근데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특별하게 100만 원 이상일 때는 직을 잃게 돼 있고 낙선 목적일 때는 제가 형량이 높다 그랬잖아요. 네. 최소 구형량이 5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만 원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걸린다고 하면은.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당선 목적일 때에는 100만 원 이하도 구형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최저 벌금이 가능한데 낙선 목적은 이미 500만 원 이상으로 법정형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굉장한 중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준석 대표가 참 저는 그때 그 네거티브를 하면서 저는 저건 좀 위험한 방식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선거법 다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거를 많이 치러보신 분이 네거티브를 하면서 지지율을 치고 올라와서 막판에 역전을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선거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기고 있는 후보가 허위 사실을 했을 때는 처벌이 안 돼요. 왜냐면 선거에 영향을 못 미치니까. 근데 지고 있던 후보가 네거티브로 해서 올라와서 역전을 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 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법 재판부에서는 악의적으로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매우 의문인데 네. 선거법은 6개월 안에 기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이면 10월 11일입니다. 10월 10일까지 이제 그 공안부에서 다 대검에서 정리하거든요. 네. 아마 그 안에 기소가 된다 그러면은 아마 이건 배치가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사안을 정리하자면 선거 기간 이준석은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서 공영훈 민주당 후보의 딸이 갭 투자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걸 채널A가 이준석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합니다. 그걸 다시 받아서 이준석과 언론들은 공영훈의 아빠 찬스 이렇게 타이틀로 이것을 키웁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했고 채널A는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채널A는 오보라고 인정했고 사과까지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최초 발언지가 되었던 이준석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신인규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면 100만 원 이하로 나와서 당선 무효용을 피할 수도 있는데 이준석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무조건 500만 원 이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기소만 되면 낙선 무효가 확실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이준석이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그런 보도가 있다더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갭 투자로 단정지어 말하고 보도가 이어져서 재확산된 경우라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더욱 없다는 겁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본다고 합니다. 즉 뒤지고 있는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를 했지만 선거에 졌다면 그 형은 감형되는데 이준석의 경우 뒤지고 있는 후보였고 거짓말을 했고 막판 역전한 경우라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준석은 기소만 되면 당선 무효형이고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선거에 나오지 못합니다. 결국 이준석의 정치적 생명은 검찰, 윤석열이 쥐고 있다. 여기서 아이러니는 이준석은 반윤을 외치면서 지금과 다르게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윤석열에게 요구하는데 그렇게 내 편은 봐주고 정적만 골라주기는 윤석열의 그 국정기조를 바꾸면 이준석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윤을 외치는 이준석은 날 죽여 라고 외치는 꼴이다.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반윤 시대, 반윤을 외치지 않아도 죽고 반윤을 외쳐도 죽는 이준석의 행보가 흥미진진합니다. 양두구육의 양아치가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 개구멍에서 사법거래나 하려 들겠죠. 마치겠습니다.